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이제 3단계 수리능력 6강 증가율과 이윤율에 관한 문제예요. 이때 이제 제가 여태까지 이 강좌에는 이렇게 중요도 별을 표시한 적이 없는데 이건 특히 처음으로 표시했습니다. 물론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특히 요 수리 영역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것은 사실 이 응용 수리가 아니라 자료 해석이죠, 자료 해석. 그래서 자료 해석은 이제 많은 시간을 응용 수리만큼 할애하지 못하지만 그 내용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차지하는 것이 거의 절반 정도 차지하는 것이 이 증가율 이윤율에 관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강조합니다. 실제로 문제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 9문제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요 2020년까지 나온 문제를 보면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한 문제를 제외하고 한 8문제 정도를 여러분과 풀어볼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8문제 풀다 보니까 그 전에 유제 문제를 풀어봤던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기출된 문제만 8문제를 풀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처음 문제를 보면 이건 2014년도 기업의 평균 매출액을 추이한 것이다. 그리고 2014년과 2015년 총 21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015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6.0% 증가한 매출액은 5,670억이다. 자, 그래서 지금 2014년도를 그 전년도를 예측하라는 겁니다. 추정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 이 내용은 이것이 1단계 4강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모르신 학생들은 이걸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자료가 있을 때 이 자료에 대해서 바로 100%, 100분의 A% 증가될 때 그것이 이제 어떤 증가율에 관한 내용이죠. 자, 어떤 X자료가 A% 증가됐을 때 그거에 대한 값은 1 플러스 100분의 A. 그러니까 우리가 100분율로 나타내니까 100분의 A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만약 여기서 이것이 A가 20%다. 그러면 이것은 X의 1 플러스 100분의 20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앞으로 이걸 하다 보면 이렇게 일일이 이 식을 쓰지 않고 바로 1.2x라고 합니다. 1.2가 이제 20%에 해당되는가. 그러니까 증가된 증가율에 대해서 여기다가 써놓으면 된다는 얘기죠. 이 식에 대해서. 자, 그렇게 우리가 풀이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특히 이것은 뭐냐면 2014년 매출액을 추정하라는 겁니다. 근데 2015년이 이것이 6.0% 증가되죠. 그리고 또한 이것은 각 기업이라 했어요. 전체 21개 기업으로 나눠져야 됩니다. 이건 전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번 바로 AI가 어떻게 풀이했나 보면, 자, AI 풀이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가끔은 잘하는 것도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이제 2015년 기준으로 6% 매출 상승 효과가 있었으므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한 건데, 이게 한마디로 뭐냐, 여기 사실 이 내용은 좀 틀리지 않은데 좀 복잡하게 한 것 같아서 이걸 우리가 좀 더 쉽게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좀 더 쉽게 나타내면, 그러니까 2014년 자료 우리가 만약 X를 한다면 이것이 1 플러스 100분의 6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6% 증가된 거니까 이게 되는 거야. 이게 얼마다? 이것이 여기서 5,671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X값을 구하는데, 자, X값은 이것은 이제 총이죠, 총. 토탈입니다. 그래서 여수관 X는 이제 21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이걸 해본다면, 그때 해본다면, 이것이 이제 1.06이기 때문에 우리는 X는 5,671에 1.06이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이것은 개개인이니까 곱하기 21분의 1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한다면 이제 이 답이 나와주는데, 저는 이거를요, 이거를 1.06으로 먼저 나누는 게 아니라, 이걸 먼저 나누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거를 21로 먼저 나눠보는 거, 그것도 문제 푸는 하나의 유형일 것 같아요. 그래서, 5,671을 21로 나눈다. 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여기가 2가 들어가죠. 2가 들어가면 이것이 바로 42가 되고 그래서 여기는 147일. 그럼 요 147이니까 요건 다시 이것이 7이 돼요. 7이 되니까 7이 14에 7. 이거 약간 남지만 아무튼 이 정도, 이것이 바로 2700이 된다는 거죠. 지금 5.61을 요거를 5671을 21로 나누니까 이것은 270이 되겠네요. 270입니다. 자, 이거를 뭐로 나누죠? 1.06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좀 정교한 계산이 필요해요.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이것이 약. 이것이 굉장히 정교하게 나와주는 것이 여기 보면 이 값이 이렇게 두 자리까지 같잖아요. 세 자릿수가 마지막 두 자리 마지막 셋째 자릿수가 틀리죠. 그러니까 마지막 억대짜리가 틀리기 때문에 좀 정교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계산 특히 좀 시간이 좀 걸려서 정교하게 계산해야 될 텐데, 자, 하다 보면 계산되면 이것이 바로 2번이 나온다는 얘기야. 2번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그 전에 봤던 요거 바로 GPT 풀이가 맞다는 얘기죠. 근데 이건 좀 복잡하게 계산한 것 같은데 틀리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먼저 이걸 X값을 구한 값이 이거것이고, X값은 2014년도 모든 기업을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구하면 모든 기업이 나오는데 그걸 20으로 나누면 개별 기업이 나와준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따라와 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 문제를 봤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따로 유사한 유제 문제를 보지 않을 겁니다. 그 대신 이제 기출문제가 많기 때문에 충분한 기출문제를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제를 봅시다. 자, 2번 문제는 2번입니다. 자, 2번을 보시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은 아래와 같이 신입사원을 선발하였다. 올해 선발된 남성 사원의 수는, 자, 작년에 선발된 신입사원은 325명. 올해 선발된 사원 중 남성 신입사원은 8% 증가되고 여성은 12% 증가했다. 올해 선발된 신입사원은 작년보다 30명 더 많았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다면 이런 식의 어떤 표를 작성해야 될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도 이런 거 비슷한 문제 있었는데 이것이 남, 여, 그리고 이것은 작년, 그리고 올해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남자 직원이 특히 올해 선발된 남자 직원 수를 구할 것 같지만 작년이 모두 325이기 때문에 작년 남자 수를 X라고. 그럼 여자 수는 어떨까요? 총이 325이기 때문에 여자를 Y라고 봐도 되지만 결국 Y는 325-X로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올해는 어떻게 하냐? 올해는 이제 그 전에 계산됐듯이 우리가 여기서 8% 증가되고 다음에 여기가 12% 증가된 이거 8% 12% 증가는 우리가 앞에서 증가를 받기 때문에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봅니다. 여러분이 잠시 멈췄다가 한번 실제로 계산을 해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AI 풀이 보시면 다음 같아요. 주어진 조건이 작년에 325명, 작년보다 32명 증가됐다 그랬죠, 여기. 그래서 이것이 357명. 그리고 여자가 12%, 남자가 8% 증가되기 때문에 작년에 남성 수를 X라고 하면 아까도 그렇게 봤고, 그러면 여성 수는 325-X. 그래서 아까 남성은 8% 증가되기 때문에 이것은 X 곱하기 1.08. 여자는 325-X에 1.12. 1.12는 12% 증가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더한 것이 바로 올해 남자, 올해 여자, 그것이 357이다. 그래서 이걸 풀리니까 X가 나오고, X가 바로 175명이 나옵니다. 요 풀이가, 요 과정이 좀 이상한데, 근데 이것이 틀렸던 것이 뭐냐면, 지금 먼저 이 X를 뭐라고 나왔냐면, 주어진 조건을 보면, 작년 신입사원 수를 X를 봤죠? 근데 이것이 작년 신입사원 수야. 근데 올해를 구하려 했잖아. 자, 아까 이렇게 했죠? 이런 식의 어떤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표를 만들어 본 것이, 이것이 남, 여, 그리고 여기 작년, 올해. 그래서 남자를 X라 보고 여자는 Y라 보는 과정에서 325-X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어진 조건이 남자는 8% 증가되고 여기서는 12% 증가된다 그랬죠. 근데 증가된 인원이 이것이 3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처럼 다 더하지 말고 증가된 인원만 구해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야. 그 말은 자, X의 8%가 뭐죠? 이것은 0.08이죠. 더하기 다음에 이 325-X에 여자는 0.12 증가된 분만 구하자는 거야. 이것이 얼마다? 30명이다. 아까랑 계산하다 보면 똑같은 식이 나와주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는 게 낫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하다 보면 이것도 이제 그냥 계산이 아니라 양면을 100을 곱하면서 계산하겠죠.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100을 곱하면서 계산해 주면 그 값이 이제 4x가 700이 나오고, 계산해 보면 이것이 4x가 700. 그래서 x가 이것이 175가 나옵니다. 아까도 175가 나왔죠.
근데 여기서 이 x는 우리가 작년 남자수를 x라고 넣었기 때문에 8% 증가됐기 때문에, 그럼 올해는 175 곱하기 1.08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이것이 뭐 2를 곱할 필요 없이 175에 0.08만 계산한 다음에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계산하면 그것이 앞에서 나왔던 175가 아니라 그보다 많은 189가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럼 정교하게 풀어줄 필요 있어요. 그리고 특히 저는 이제 AI가 그런 실수할지 몰랐는데 인간이 하는 비슷한 실수를 하죠. 그 실수가 맨 처음 우리가 났던 X, 올해 신입사원, 작년 신입사원 X 났죠. 그걸 바로 답을 구한 경우가 여러분도 많은 실수합니다. 근데 그것이 또 있어. 없으면 이제 다시 생각할 텐데,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이 문제를 풀 때 작년 신입사원 수, 작년에 남성 신입사원 수 X가 났다는 것은 그걸 다시 구한 다음에 그것이 8% 증가되는 X에다가 곱하기 1.08 할 준비를 돼 있는 거죠. 준비를 하고 있다가도 깜빡 잊고 그냥 답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 그런 실수를 여러분은 다시는 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 2번 문제였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이제 3번입니다. 자, 3번은 다음과 같은 지거에서에서 제품 A를 3개의 라인에서 동시 생산하고 있다. 그 상황이 다음과 같다면 하루 전체의 분량률은 얼마인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을 말아. 근데 여기 보면 1번 라인은 하루에 5,000개 제품을 생산하고 2번 라인은 1번 라인보다 10% 더 제품을 생산한다. 이거 뭐 암산으로 가능하겠네요. 그러니까 5,000개 10%는 500개니까 5,500개겠죠. 그 다음에 3번 라인은 2번 라인보다 500개 더 적게. 근데 아까 2번 라인이 5,500개인데 500개 적게니까 다시 5,000. 1번 라인과 3번 라인 똑같겠네요. 근데 단 하루의 분량률이 1번 라인은 0.8%, 0.8%라는 것은 이제 프로가 100분의 1이기 때문에 0.008이 되겠죠. 2번 라인은 이것은 1%, 0.01, 3번 라인은 이것은 0.005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여기서 구하라는 것이 이것이 전체 분량률이니까 전체 생산량분의 여기서 분량 개수, 분량품 개수를 구하겠죠. 물론 곱하기 100 한 다음에 퍼센트로 나타내야 됩니다. 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실제로 우리가 AI 풀이 방법 볼까요? 자, AI 풀이 방법을 보면 거의 뭐 완벽하게 풀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1번 라인은 5,000개, 2번 라인은 바로 10%니까 1.1 곱한 5,500개, 3번 라인은 500개를 제한 500개, 5,000개. 자, 그래서 이제 아까 5,000개 0.8%, 0.8%는 0.008 했습니다. 그럼 40개. 이게 암산을 가능하겠죠. 그것이 이제 여기 0.8, 1%, 0.5를 계산되는 거야. 자, 5,500에 1%, 55개, 5,000개 0.5%, 25개입니다. 자, 그래서 3개를 더하니까 이것이 120개. 그리고 전체 생산량은 이것은 15,500개, 15,500분의 120을 해야죠. 곱하기 100%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15,500분의 120. 자, 그렇다 보면 이것이 특히 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나타내야 되는 그런 정교함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0.774가 나기 때문에 7742가 나오기 때문에 뭐 4까지 구하면 되죠. 답은 77%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 0.775만 됐어도 이것이 0.78이 될 뻔했는데, 그러니까 이 셋째 자리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야 된다 말이 그 의미가 되는 거야. 자, 이것이 이제 3부 문제인데, 이것은 뭐 최적의 풀이 방법이 더 이상 없어요. 이 방법이 이제 우리가 AI가 풀이 방법이 최적으로 보고 따로 최적의 풀이 방법을 보지 않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를 보세요. 자, 4번 문제를 보면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이제 모든 사원의 월급은 동일하고 10명을 증가하고 각 사원의 월급을 100만 원씩 줄이면 전 사원이 지급하는 월급 총액은 기존의 80%가 되고, 사원 20명을 감축하고 사원의 월급을 전과 같이 지급한다면 전 사원이 지급하는 월급 총액은 기존의 60%가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을 뭐라고 넣을 거냐면 사원의 월급이 동일하고, 그리고 전 사원의, 그러니까 사원의 인원이 나오고 월급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미지수를 이렇게 정해야 될 것 같아. 사원의 수를 X라 보고, 그 다음에 그때 월급을 Y라 보면서 X, Y가 난 연립 방식을 풀어나갑니다. 그래놓고 특히 그렇다면 이것이 변하기 전에 전 사원의 월급 총액은 X 곱하기 Y겠죠. 근데 이것이 이제 여기서
증가되고 감소되는 이 식을 어떻게 표시할 거고, 총액의 기존의 80%다. 기존 금액이 이제 X 곱하기 Y가 되는 겁니다. 사원수 곱하기 월급액이니까 그걸 갖고 식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듯이 여러분 이제 잠시 바로 동영상을 멈추고 한번 풀어보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로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AI 풀이 방법을 보니까 이렇죠. 아까 사원수 X, 사원수 X 그리고 월급을 Y. 아까 사원이 10명 증가되면 아까 이랬던 얘기했죠. 10명이 증가되면 X 플러스 10 사원수 X 100만원 감소 그러면 이제 Y의 Y 마이너스 100. 그리고 이것이 월급 총액의 기존의 80% 된다. 월급 총액은 XY이기 때문에 0.5XY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명 감축한다. 자, 마찬가지죠. X-20Y 이것이 그 다음에 월급의 60% 된다. 0.6XY.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연립해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답도 맞아요. 근데 중간 과정이 좀 복잡한데, 자, 이걸 좀 간단히 나타낼 수 없을까? 그걸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간단히 나타내면 우리가 식을 먼저 아까 세웠죠. 사원수를 X 그리고 월급을 Y라고 했기 때문에 보면 지금 10명 증가했으니까 X 플러스 10에 그리고 100만원 줄였죠. Y 마이너스 100 이것이 얼마다? 원래 총액은 XY인데 이것에 0.8 XY. 그리고 두 번째 식은 바로 월급을 동결하고 인원을 20% 줄였더니 월급을 동결한 거죠. 그랬더니 이것이 0.6 XY다. 자, 이 두 개 연립 푸는 거예요. 근데 연립 풀다 보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다행인 것은 뭐냐면 이것이 2차 연립이죠. XY에 대한 2차 연립인데 다행인 것은 저희가 YY가 소거되잖아. 그러니까 Y가 소거되다 보니까 이것은 거의 1차 방정식과 똑같은 이런 식의 풀이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걸 풀어내면 이렇죠. X-20은 이것은 0.6Y다. Y를 약분시키니까 Y를 0.6X죠. 0.6X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0.6X를 넘기니까 이것은 0.4X가 20. 여기다 이제 4로 나눠주던가 10배라고 4로 나눠주니까 X가 50이 나옵니다. 50. 자, X 50은 이제 여기다 원래 식을 자, Y 값을 구하기 위해서 자, X를 50을 집어넣으니까 여기는 60 곱하기 Y-100 그리고 Y를 50을 집어넣으니까 이것이 40Y가 나오죠. 40Y. 자, 이걸 푸는 겁니다. 자, 푸니까 이걸 전개시키니까 이것은 60Y 마이너스 6000 이퀄 40Y. 40Y를 넘기니까 20Y는 6000이 되고 6000. 그러니까 Y는 이것은 300이 돼요. 300. 자, Y는 300이고 X가 50이니까 이것은 바로 전 사원들에게 지급되는 지급 총액은 50 곱하기 300이기 때문에 5, 3, 15, 그러니까 1억 5천이 되는 겁니다. 자, 아까도 이제 이 계산도 1억 5천이 되는데 요 풀이하는 과정이 그지 좀 복잡하게 나왔는데 그 풀이보다는 이제 요 풀이 방법이 최선이 될 겁니다. 이 Y가 소거되는 과정을 알고 소거될 거라고 보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4번 문제였어요. 자, 다음은 5번입니다. 자, 5번을 보시면 이것도 이제 굉장히 난이도가 쉬운 문제인데 A와 B 상품의 재고는 각각 60개이다. 정상 판매 시 A는 2개에 35,000원, B는 3개에 55,000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판매됐다. 할인 판매 시 A, B 상품 모두 5개 8만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이때 이제 두 매출액의 차이는 뭐냐. 자, 여러분이 이것도 이제 잠시 멈추고 풀어보면 알겠지만 별로 어렵지 않게 단 좀 빨리 신속하게 정확하게 푸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풀이를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풀이가 나왔는데 뭐 풀이도 거의 이제 완벽하고 맞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한번 직접 좀 더 간단하게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이제 여기 A 상품 60개, B 상품 60개죠. 그래서 맨 처음에 정상으로 판매 시 어떻게 되면 이 35,000원 35,000원인데 이거를 2개 35,000원이기 때문에 60개를 2로 나누죠. 그러니까 30 곱하기 35,000원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60개를 얘는 바로 3개씩 묶죠. 3개. 다음에 곱하기 55,000원이 되죠. 55,000원.
이것이 이제 정상 판매되는 거고 계산하면 되는 거고 뭐 어쩔 수 없이 계산해야죠. 그리고 할인 판매 시 이것은 전체 묶으니까 이것은 120개죠. 120개. 120개를 이제 5개 묶으니까 5로 나누고 곱하기 이제 8만이 되는 거야. 8만. 그래서 이 금액을 계산한 다음에 이제 계산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이때 좀 빨리 하면 그죠? 이게 00을 3개씩 지우고 나중에 계산된 값에서 이제 000을 구하면 되죠. 어차피 답은 요서 세 자릿수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푸는 것이 뭐 최선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요거 차익을 구하는 거니까 구하면 됩니다. 구하면 이제 이것이 23만이 나와. 23만.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답은 3번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풀이를 했고요. 그지? 그래서 간단하게 어렵지 않게 지나갑니다. 다음에 6번. 6번도 이것도 상당히 뭐 중요한 문제고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난이도가 어렵지 않고요. 자, 아까 봤던 내용 중에서 우리가 이제 증가율 얘기했는데, 그거 말고 이제 정가와 원가와 할인가에 관한 내용이에요. 할인가.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X가 원가일 때 거기다 이윤율 붙이면 1 플러스 100분의 A다. 요게 이제 바로 A% 이윤율 붙일 때. 그러니까 A% 이윤율 붙이면 요것이 바로 이것이 A라는 바로 정가 되는 거예요. 정가. 근데 이 정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할인하겠죠. 할인이 들어가. 할인은 자, 1 마이너스 100분의 B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것은 B% 할인이 들어가는 거죠. 할인. 그럼 이것이 바로 B라는 바로 할인가가 되는 거야. 자, 원가에다가 이윤율 붙인 다음에 정가 나오고, 정가에다가 할인이 마이너스겠죠. 그럼 바로 할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가율 감소율과 똑같은 내용이 우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여러분이 이제 뭐 암산이 아니라도 굉장히 쉽게 풀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풀이를 했고, 이것도 이제 어렵지 않게 이제 답이 이제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복잡하게 설명한 것 같은데, 조금 간단하게 하면 다음 같아. 자, 이것도 여러분이 잠시 쉬었다 한번 풀이를 해보시기 바라요. 아까 이제 원가를 구했죠, 원가. 자, 원가를 X라 보죠, X. X에다가 지금 15% 이득을 붙였죠. 그러니까 1 플러스 아까 100분의 15 이렇게 바로 들어가자 그랬어. 거기다 저다 700원이 할인돼, 마이너스 700. 그랬더니 이것이 원가에 5%에 해당된 이득이 붙였으니까 X에 1 플러스 100분의 5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아까처럼 복잡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의 식으로 정리하면 그것이 더 간단하죠. 얼마나 간단하냐면, 요거 우리가 정리하면 알겠지만, 요것이 1.15죠. 자, 1.15 x 마이너스 700은 여기서 하면 이것은 1.05x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1.05를 1.15로 넘기면 암산을 받듯이 0.1x가 되고, 700을 넘기면 700이 됩니다. 700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x 이제 7,000이 되겠죠. 뭐 거의 암산이 아니라도 아주 쉽게 원가랑 정가에 관한 기본식만 알더라도 풀 수 있는 그런 식의 간단한 유형의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뭐 여기서도 아까 그지 AI가 이렇게 풀이했지만 좀 더 간단하게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서 푸는 게 훨씬 낫고, 그리고 그 개념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할인가를 이제 할인을 정액으로 했는데, 정액으로 하지 않고 할인율을 정할 때도 우리가 문제를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그랬죠. 할인율 적용한 경우 그것은 1 플러스 1 마이너스 100분의 B% B가 들어간다. 그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요것이 이제 6번 문제였습니다. 한 판의 원가가 7,000원, 판매가가 10,000원. 그러니까 하나당 3,000원의 이득이 남겠네요. 3,000원. 이걸 팔아 월 600만 원의 세후 이익을 남겨간다. 월 임대료가 90만 원이라면 몇 판의 피자를 팔아야 되는가? 자, 이익에 대한 세금은 20%이며 이익은 월 임대료를 지불한 후에 최종 이익을 의미한다. 자, 이 내용이 뭔가 사실 많이 좀 혼동스러워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당 판매가와 원가의 차이가 3,000원인가 3,000원 이득이 남긴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실제로 그지 GTP 풀을 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3,000원이 계산됐죠. 그리고 월 세후 이득을 구하기 위해서
세전 이익 곱하기 그 다음에 세금률을 빼는 거죠. 600만원에 요것을 빼니까 0.8% 나오니까 75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월 임대료를 빼죠. 그지? 그래서 계산했더니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와서 틀렸다는 거죠. 선택지가 없으므로. 근데 여기서 이제 치명적으로 잘못된 내용이 있어. 제가 계산하다 보니까 뭐냐면 여기서 맨 처음에 봤던 요 조건을 이거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 세후 20%이며 세금은 이익은 월 임대료를 지불한 후 최종 이익을 의미한다. 근데 이것은 그렇지 않고 바로 이익을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이익을 별도로 계산했거든. 세금을 계산한 다음에 한 겁니다. 이익을 먼저 여기에 대한 임대료를 뺀 다음에 그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텐데 그걸 세금을 먼저 계산했던 것이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풀이해 보면 다음 같아요. 만약 우리가 총 이윤이 A라면 여기다 이제 90을 빼고 그러니까 월 임대료를 빼야죠. 거기다 곱하기 0.8. 0.8이라는 것은 0.8이라는 건 뭐냐? 그것이 1-100분의 20 한 거죠. 아까 감수율처럼 20%의 세금을 떼니까 이것이 우리가 아까 할인율처럼 이걸 계산한 겁니다. 1-100분의 20 한 게 0.8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이 얼마다? 이것이 600만이라는 뜻이에요. 600만. 앞에서 풀이했던 우리가 이 AI는 이걸 처리하지 않고 이거를 600만이 되는 원래 어떤 이윤을 구했는데 그게 아니고 A에서 90을 빼고 거기다 80% 한 것이 600만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풀이하는 게 맞아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0.8로 나눠주니까 A-90은 이것은 600만 0.8로 나누는 거죠. 그럼 바로 750만이 나옵니다. 750만. 그러니까 A는 넘기면 이것이 840만이 나오죠. 840만. 자, 840만 나오는데 아까 이제 이 원가랑 판매가 차가 3,000원이잖아. 그래서 840만을 이걸 바로 3,000으로 나누는 거죠. 3,000원 나누다 보면 그때 우리가 필요하는 바로 피자의 개수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의미를 알겠죠? 상당히 우리가 쉬운 문제는 아닌데 먼저 이걸 빼준 다음에 바로 0.8%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600만이 나와준 거죠. 원래 총이윤. 그래서 총이윤을 구한 다음에 그거를 하나당 3,000원의 이득을 남기 때문에 나누면 우리가 바로 몇 판의 피자를 팔아야 되는지 나오고 그래야지만 이제 2,800판이 그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여기 7번 문제였고 이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자, 2번 문제는 이제 8번입니다. 자, 8번을 보시면 김세론 씨는 오늘 벼룩시장에 생활용품을 판매했다. 수제 캔들은 24개, 비누는 40개, 원가는 9,000원, 판매가는 3,000원. 그러니까 요때 이제 이득이 바로 2,100원이 남는 거죠. 하나당. 그리고 두 번째 비는 1,200원, 4,000원. 그러니까 요때 이득은 바로 2,800원이에요. 2,800원. 근데 이때 이익률은 뭐냐? 이익률은 바로 매출액분의 매출 총이득입니다. 물론 매출 총이익은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는 거죠. 이건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은 우리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이렇게 구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 크게 신경 쓸 거 없이 우리는 여러분이 아마 이 조건이 없더라도 이렇게 구해줬을 거야. 자, 그래서 이것을 구하면 그랬듯이 또한 AI는 어떻게 풀이했나 보면 이렇게 풀이하는데 자, 이 풀이 방법이 뭐 틀린 건 아니죠. 그지? 그래서 지금 이제 2.24 곱하기 3,000 72,000 이게 판매에 대한 매출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40 곱하기 4,000 이것이 16만. 그래서 매출 총액은 23만 2천원. 원가는 24에서 900원 요거, 40에서 1200원 이거. 그치? 그래서 매출 원가는 이거. 여기서 이제 총 판매금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이것이 이득이 됐죠. 총 매출 이득. 다음에 이제 전체 비율이기 때문에 이걸 모두 더한 이것분에 요걸 구하면 되죠. 이것분에 이걸 구하면 된다. 이걸 모두 한 게 이거기 때문에 그러면 답이 이제 70%가 나와서 답이에요. 자, 물론 틀렸다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한다면 중복 계산을 줄이기 위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이것을 이윤만 계산하자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전체 총액
판매 총액은 계산해야죠. 그것은 아까 24 곱하기 3,000에다가 다음에 플러스 40 곱하기 4,000 이건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0을 지우고 계산할 게 나을 겁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720에 바로 1600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2320 아까 계산과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윤만 계산하자는 거야. 이윤. 어차피 이것은 판매 금액에다가 바로 원가를 뺀 것이 이윤이기 때문에 이윤만 계산하자. 이윤만 계산 아까 24 곱하기 아까 이윤은 여기서 900원과 3,000원의 차이니까 2,100원 더하기 40원 곱하기 4,000원과 1,200원의 차이니까 2,800원이죠. 2,800원. 요거만 계산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분이 이걸 계산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만 계산하니까 이것이 바로 1,624가 나오고 결국 이제 답은 이렇게 2,320분에 1,624 하다 보면 이것은 계산하면 그지? 이것은 곱하기 100을 해야죠. 자, 70%가 나옵니다. 70%. 아까랑 똑같은 답이 나오지만 계산을 하나를 좀 덜 했다는 거죠. 자, 두 개뿐이 계산 안 한 것처럼 보이잖아. 실제로 이것은 계산은 그지? 이렇게 하나 둘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똑같은 원리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8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굉장히 중요한 증가율과 이윤율에 관한 문제 봤는데 요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